이번 시간에는 어댑터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댑터 패턴은 두 클래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을 하는데 서로 인터페이스가 다른 거예요. A라는 클래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인증이라는 일을 하는데 A라는 클래스는 is valid라는 메소드로 호출을 하고, B라는 클래스는 인증을 할 때 is valid os라는 메소드를 쓰고, 그 상호간의 메소드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라서 그 두 개를 A에서 B 메소드를 호출하는 식으로 처리를 해도 되지만, 프록시 클래스에서 기존 원본 클래스를 유즈하는, 호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썼었는데, 뭐 그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, 뭐 그렇게 사용하기보다는 이 B라는 클래스가 또 이제 교체될 수가 있잖아요. 기존의 코드들은 또 건드리지 않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클래스를 하나 두는 거죠. A에서 B로 변화하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, 그런 클래스를 어댑터라고 합니다. 일단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로그인 인증 서비스라는 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이렇게 서비스라고 인터페이스 선언해 놓고 오스 서비스 인풀 이렇게 구현하게끔 이런 식으로 작성 많이 하죠. 여기서는 이제 is valid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인증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. 우리가 이제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멤버에 대한 인증이니까 멤버 객체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멤버 객체는 제가 이런 식으로 미리 좀 작성을 해놨고요. 롬복을 이용해서 빌더 데이터 이용해서 게터 세터 만들어주고, 빌더 패턴도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놨고요. 아이디 패스워드 레벨.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코딩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. 이 오스 서비스에 이제 is valid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끔 얘를 인터페이스로 만들고, 오스 서비스 인프를 얘를 구현하는 식으로 코딩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is valid를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면은, 이 오스 서비스 인풀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프라이빗으로 세션이라는 필드를 하나 상태를 관리를 할 거고요.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HTTP 리퀘스트의 세션을 이용하는 뭐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데, 그거와 유사하게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코딩하면은 이제 멤버에 들어가 있는 패스워드가 이 세션 필드 상태 관리하는 세션하고 1, 2, 3, 4하고 같은지 다른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불린 값을 리턴을 해 줄 겁니다. 예, 성공했습니다. 뭐 이와 같이 코딩을 할 텐데요. 이제 로그인 방식이 이제 세션에서 그 JWT 웹 토큰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. 그런데 내가 설정한 도메인에는 오스 서비스는 is valid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, 새로운 방식의 인증 토큰 방식, 웹 토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명이 is valid 토큰이에요. 둘 다 하는 일은 비슷한데 메소드명이 다르고, JWT 서비스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를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하시죠. 외부 라이브러리를 쓰면 문제가 뭐죠? 내가 소스를 수정할 수 없다는 거죠. 지금은 이제 예제니까 제가 미리 만들어 놓긴 했는데, 이 외부 라이브러리인데 거의 유사한 일을 하지만 메소드 명이 다르죠. 여기는 is valid고 여기는 is valid 토큰이고, 이럴 때 이렇게 다르면은 어차피 내가 오스 서비스 인풀은 오스 서비스를 구현한 클래스니까 여기서 세션 이퀄 요거를 하지 않고 is valid 토큰을 여기서 바로 호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. 하지만 이게 이렇게 클래스를 이렇게 내용을 수정하기보다는 뭔가 확장을 통해서 교체할 수 있게끔만 할 수 있으면
굳이 이 오스 서비스 인플이라는 클래스를 소스를 수정할 이유가 없죠. 자,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어댑터라고 하는 것입니다. 저는 이제 뭐를 만들 거냐면은 오스 서비스를 구현한 오스 JWT 어댑터라는 것을 하나 만들게요. 그렇게 어댑터를 만든 다음에 그 어댑터에서 JWT 서비스를 호출하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드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 새로 변경된 여기는 이제 토큰 서비스, JWT 서비스라고 하는데, 여기서는 이제 파라미터를 멤버를 받는 게 아니라 토큰이라는 걸 받죠. 이 토큰이라는 걸 받아서 이 토큰을 JWT 서비스가 갖고 있는 토큰 필드하고 상태를 비교하는 그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서비스에 is valid를 했을 때 멤버를 넣어줬죠. 멤버 클래스를 잠깐 보면은 ID 패스워드 레벨 제 토큰 좀 미리 넣어서 좀 그런데 원래는 이게 없었겠죠. 이 토큰이라는 게 원래는 없었겠죠. 없었는데 이 멤버에 토큰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니까 토큰을 넣어줘야 될 상황이 왔던 것 같고요. 자, 멤버를 넘겨주면 어차피 이제 토큰이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고, 우리가 실제 코딩에서는 JWT 토큰 관련해가지고는 HTTP 헤더에 담아가지고, 오센티케이션 그 헤더 있죠? 거기에 담은 거를 이제 꺼내와서 뭐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데, 여기서는 간단하게 멤버 클래스에다가 토큰이라는 스트링을 추가한 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토큰 어댑터라는 걸 만들고 얘는 오스 서비스를 임플리먼트 한 거니까 멤버를 받도록 해야 되고 이 멤버 안에 있는 토큰을 이용해서 JWT 서비스를 호출하게끔 어댑터를 구성을 하면 될 겁니다. 오스 토큰 어댑터 클래스를 만들게요. 이와 같이 구성이 될 겁니다. 오스 서비스를 임플리먼트 했기 때문에 is valid라는 메소드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유지가 됐고요. 그 다음에 이 is valid 안쪽에서 JWT 서비스를 호출을 함으로써 JWT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is valid 토큰이라는 메소드도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됐죠. 이렇게 변환안해 주는 거를 어댑터라고 하고요. 디펜던시 인젝션을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할 수 있게 됐죠.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JWT를 new를 했던 거를 그냥 얘를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또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는 안 쓰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이제 돌려보면 여기서는 실패하겠죠. 토큰을 안 넣어줬으니. 실패해야 되는데 지금 통과가 되네요. 기존의 JWT 서비스 로직을 좀 살펴볼게요. 왜 계속 통과하나 싶더니만 어서트 문을 안 썼군요. 실패를 해야 되겠죠. 네, 실패했고요. 네, 맞게끔 하려면은 여기 이제 토큰을 넣어줘야 될 겁니다. 성공하려면 얘를 넣어줄게요. 카피해서. 네, 성공했습니다. 어서트로. 실패하는지도 볼게요. 네, 테스트 코드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걸 봤고요. 어댑터 패턴을 제가 오늘 왜 들고 왔냐. 저희가 요즘 트렌드가 그 도메인 주도 개발이죠. 주도 설계죠. DDD라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그거하고 맞물려가지고 또 아키텍처 쪽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또 DDD랑 궁합이 또 잘 맞아서 그 사용이 되고 있는데, 제가 또 얼마 전에 책을 몇 권 읽다 보니까 헥사고널 아키텍처라는 게 있더라고요.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제가 접하게 된 거는 헥사고널을 먼저 접한 게 아니었고, 요 책이거든요. 테스트 주도 개발로 배우는 객체 지향 설계와 실천. 요 책을 제가 예전에 읽다가
여기 안에서 이 포트 어댑터 패턴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이 됐었거든요. 이 책 나온 지가 오래됐고. 이 책이 2013년에 뭐 나온 거랑 번역이 이미 됐던 거라면은 이 책을 읽어보면은 2004년 전 후반 해가지고 이미 이 사람들은 테스트 주도 개발로 테스트를 하면서 설계를 이렇게 주도해 나갔던 거죠. 테스트로 설계를 주도해 나갔던 건데 이 사람들이 이때 얘기했던 부분이 한 줄 나와요. 이 책 읽다 보면은 포트 어댑터 패턴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그때 이게 뭐지 하고 좀 알아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아키텍처를 또 공부를 하면서 요 클린 아키텍처라고 요 책이 있습니다. 요 책 읽어보면은 여기에 포트 어댑터 패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헥사고널 아키텍처라고 얘기가 나오죠. 그래서 헥사고널 아키텍처라는 얘기가 나와서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클린 아키텍처라는 요 책이 있더라고요. 클린 아키텍처라는 요 책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돼 있어서 책을 쭉 읽다 보니 참 마음에 드는 테스트 주도하고 TDD하고 DDD하고 MSA까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까지 잘 어울리는 그런 개념이길래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이 포트 어댑터 패턴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어댑터 패턴에 대해서도 좀 이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댑터 패턴을 좀 준비를 했고요. 자, 이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보면은 이제 뭐 소위 포트 어댑터 패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 그림은 조금 이제 부족한데 이 경계 있죠? 요 경계 코어라고 부분 부분이 이제 DDD로 도메인으로 주도돼서 개발이 되는 부분이고 이 DDD로 주도되는 이 설계 그 소스들을 이제 바깥쪽에 노출을 해야 돼요. 인프라들이랑 뭐 데이터베이스 뭐 혹은 뭐 UI 뭐 이런 것들이랑 노출을 해야 되는데 그 노출을 하기 위해서 요 경계선에 포트를 하나 두는 거죠. 이 도메인, 코어 도메인은 여기 경계에 놓인 포트, 그러니까 자바 코드로 얘기하면은 인터페이스가 되겠죠. 이 인터페이스로만 이용을 해서 밖이랑 통신을 할 거야. 메시지를 주고받을 거야. 라는 거를 의도하는 거죠. 그래서 이 경계에 포트를 두고, 그 다음에 여기 UI, 테스트 스크립트 뭐 이렇게 돼 있는, 어댑터 이렇게 돼 있는데, 인프라는 이 어댑터 영역 바깥쪽에 있죠. 바깥쪽에 데이터베이스,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쭉 있을 텐데 통신할 때 얘네들이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나 뭐 이런 거를 직접 이 포트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 포트의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중간에 어댑터라는 걸 구현을 하게 되죠.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포트 어댑터 패턴이고요. 이런 것 개념들을 활용을 해서 아키텍처를 만든 것이 헥사고널 아키텍처다라는 거였습니다. 예, 어댑터 패턴을 통해서 헥사고널 아키텍처까지 좀 알아봤고요. 이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되면은 물론 코드량도 많아지고 하는 그런 단점이 좀 있게 되지만은 저는 이 책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이 책을 읽어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다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코드량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나서 더 중요한 부분은 만들 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고 나서 유지하는 데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 유지를 할 때 뭔가 요구사항이라는 게 이제 바뀌고 뭔가 법이 바뀌면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계속 수시로 수정 변경이 일어날 텐데 그것들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는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이 포트 어댑터 패턴, 헥사고널 아키텍처가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 강의도 앞으로는 스프링 부트 개발을 관련해가지고 코딩할 때는 최대한 포트 어댑터 패턴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서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댑터 패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